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표 관련된 그런 내용과 퀀트 관련된 내용 이렇게 위주로 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메이커다오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이제 사이클 고점에 따른 VWAP 상단 밴드에 거의 완벽하게 닿았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과연 상단에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에 머물까요? 이런 이야기를 매번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볼린저 밴드 기법으로도 보아도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걸로도 이렇게 좀 추리를 보았을 때 그때마다 다 상승 곡선을 한 번쯤은 찍어주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만 2천 달러 정도는 언젠가는 도달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채굴 단가가 평균 8만에서 9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못해도 11만 2천 정도 선은 또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아무튼 ETF에 따른 소식이 빨리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바닥은 이미 지났다, 25년 말이 아마 정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크리스 모디 지표에 따르면 이 지표대로 보았을 때 25년 말이 되었을 때 사이클 정점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잠시 횡보하고 6개 있는 회색 캔들의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블랙스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이제 블랙스완 시기가 조금 더 나오고 그 뒤에 나오면 우리는 반대로 매매만 하면 됩니다. 무서워할 필요성이 없고요. 그 다음으로 CME 갭이 이번에 또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래 하나 더 남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아래쪽을 채워질까요? 글쎄요. 저도 좀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밑에 있는 이 구간을 과연 채우고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21년도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 보관을 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있는 그 호재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계속 모아 가야 된다. 부자도 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 스탠스를 똑같이 맞춰서 들고 가면 그나마 부자도 물린 걸 어떻게 해서든 빼내기 위해서 같은 포지션을 더욱더 강하게 베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JP모건 쪽에서 암호화폐 금융거래 관련 새로운 상품 출원을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과 제이 클레이트는 ETF 승인은 언젠간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언젠가는 통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메이커다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24년도 때 미국 정황에서 가이드라인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아직 내지 않고 있다라는 법적 대응 부분을 쌩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벌금 안 내면 어떻게 해서든 수금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 메이커다오 포지션을 덜어내기 좀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비탈릭도 전량 매도를 좀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어서 메이커다오 CEO가 이제 이더리움 떠나서 새둥지 계획을 밝혔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탈릭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당국과 약간 좀 찌그러지면 이더리움에게도 약간 좀 불리한 여건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정리한 거 아니냐. 정리했던 시점도 이분은 수익을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더리움 말고 그럼 어떤 형태로 대안을 가져갈 거냐. 코스모스 언급도 있었고요. 솔라나 언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다른 매개체에 있는 네트워크를 또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약간 두리뭉실을 하기도 했지만, 이 공격적인 패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측면도 자체적으로 냈던 어떻게 보면 디파이 관련 측면으로 이제 약간씩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벌금이 삐댈 만큼 삐대다가 이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메이커다오에 있는 지금의 입지를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물량을 겁먹어서 줄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메이커다오에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더 담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퀀트 또 다른 내용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격이 급락하면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하락을 이탈을 했고, 지지선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전환이 나왔다.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6개월 미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홀더 평균 단가를 이해하면 된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들 가격 추세가 만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GBTC 이번 프리미엄 가격 추이가 125%나 급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영향성을 받기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 앞으로 그럼 9월달 남아져 있는 소식들 중에는 과연 좋은 내용만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번 9월달 스케줄 표를 보게 되면 RBA 통화정책회의, 지준일, 베이지북 공개, G20 정상회담, UN 총회, 미국 CPI,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22 통화정책회의, 미국의 FMC, 그리고 BOE, BOJ 통화정책. 아무래도 9월 셋째 주 제가 19일, 20일 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검사를 따로 받아야 돼서 건강 검진 관련 검사를 받아야 돼서 아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대응을 안 하냐, 왜 이슈를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혹여나 들을까봐 미리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에 있는 분위기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거래량이 거의 최대치만큼 잘 안 나오고 있는 추이인데요. 대부분 거의 저녁 시간대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따른 동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시아에 있는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 볼린저 밴드 이 박스권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힘은 약하더라도 이제는 추가적인 조정이 약간 적고 오히려 약간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 항상 그 이전이다 보니까 방영이 된 시점으로는 어차피 캔들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왜 이렇게 그럼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직도 남아져 있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ETF도 있지만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있는 FTX에 있는 이제 상환 조건에 있는 코인들, 알트코인들을 추가적으로 매도해서 이제 그 보상 절차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운트콕스 건도 있죠. 그 물량을 어떻게 좀 시장에 충격 없이 지나갈 거냐, 이런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